명입니다. 오늘은 주제를 순서대로 하질 않고 오늘 원래 약물 인구 원래 할 차례잖아요. 근데 인구 좀 건너뛰고 다음에 하고 인종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종 문제에서 과제를 하셔야 될 선생님은 홍기숙 선생님이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저녁 때인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가지고 제가 과자 지금 이렇게 먹으면서 할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인종 문제, 일반적으로 인종 문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갑질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갑질하는 거예요. 갑질. 일반적으로 이 동물학적으로 따져보면 흑인들이 사실 되게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강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홀대받고 있죠. 홀대받고 있어요. 이 조금 약한 사람들은 이 신체로 잘 안 되면 뭐를 활용하냐면 머리를 쓰죠.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1대1로 안 된다. 그러면 협동심이 생기죠. 협동심. 이게 구축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제압하는. 백인들이 지금 우리 한 2000년? 한 2000년 정도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통 이제 이래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이 근대 시대부터는 뭐 확실히 서양이 동양을 제압한 건 맞죠. 그러면서 이제 인종 문제가 이 현대 들어오면서 엄청 심해졌는데, 유럽에서도 물론 같은 백인이라도 달라요. 백인들도 인종이 있죠. 또 그 내부에서도. 거기서 또 우월한 인종들이 약간 그러니까 우등하다고 주장하는 녀석들이 열등하다고 주장하는 녀석들을 막 제압해가지고 살죠. 그래서 전쟁을 수없이 했잖아요. 가령, 독일의 나치, 히틀러가 그 전쟁을 삼았던 그 명분 중에 하나가 우리 독일 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가장 우수한 민족. 전 세계의 모든 민중은 전부 우리 독일 민족이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기들이 최고의 좋은 품질의 인종이라고. 사실 독일의 나치가 그다음에 히틀러가 그렇게 주장한 데는 근거가 사실은 이만큼 있죠. 아주 조금 있죠. 이게 일종의 이제 경쟁 심리에서 발동된 건데, 독일 애들은 본래 이게 자기네 뿌리로 올라가서 보면 저기 이란 쪽에 아리안족, 아리안족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아리안족 애들이 인도 쪽으로 들어갔잖아요. 인도 쪽에 들어가면서 원래 인도에는 인종이 오리지널 걔네들 민족이 뭐였냐면 드라비다족이라고 그래서 드라비다족 애들이 거기 다 이렇게 형성하고 살았는데 걔네들 다
박살냈죠. 아리안족이 내려오면서 걔네들 다 아작내고, 그러니까 지도층을 아작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드라비다족이 약간 깜짝잡하고, 인도에 가서 보신 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텐데, 인도에는 그 까마잡잡한 친구들은 그 오리지널 이제 그쪽 걔네들 이제 민족이죠. 그 드라비다족. 근데 그 허옇게 이제 백인처럼 생긴 애들이 이제 걔네들이 아리안족이에요. 그 이란 쪽에서 이렇게 쭉 내려온 애들. 그러니까 이 인도라는 말도 인더스강, 그게 다 거기서 나온 말인데, 인더스라는 게 I라는 게 그게 H로 본래 발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힌두, 그래서 걔네들이 힌두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인더스라는 게 다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아리안족이 내려와가지고 걔네들 제압하고, 지금까지 장악하고 살죠. 근데 거기서 일부 애들이 유럽으로 올라가죠. 유럽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금, 독일의 민족들, 게르만 민족 애들 그 뿌리들이 다 그 아리안족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약간 열등의식이 있는 거지. 말하자면, 서양에는 주류가 뭐예요? 그리스 쪽에 그 헬레니즘 애들이란 말이에요. 헬레니즘 애들, 우리가 다 주류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천 년 전부터 걔네들이 형성하고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방인인 거지. 이방인이지, 말하자면. 그 게르만족 애들은, 그 아리안족 애들이 들어가서 다 퍼뜨린 거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항상 열등의식이 있는 거지. 유럽에서 자기네가, 아주 강한 민족으로 이렇게 딱 대두돼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계속 그 그리스 쪽, 그쪽 헬레니즘 문화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나중에 이제 그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 4세기 때 공인돼가지고 한 12세기 때쯤 되면 이제, 그 르네상스가 나오잖아요. 문해붕.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재생인데, 그 재생 문화가 이제 막 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야? 한 800년? 이 정도로 이제 일단 기독교 문명이 이렇게 끌고 가다가 다시 이제 아랍이래. 헬레니즘 문화가 다시 재생한단 말이에요. 그 문해붕, 르네상스가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또 계속해서 오니까 독일 애들이 그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열등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나치당의 당수로 이제 스탈린이다. 뭐야, 독일에, 나 이렇게 요즘엔 정신이 들락날락해. 독일의 그 꼴통 수장. 나치 당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근데 이따 생각나면 다시 얘기할게. 그 친구가 아까 얘기했는데 까먹었네. 봐야겠다. 안 되겠다. 나치. 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정신이 없어? 응? 히틀러. 아유,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이거. 히틀러가 이제 이제 공약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1차 대전에서 히틀러가 1차 대전에 이렇게, 참전했다가 이제 부상을 입잖아요. 그래서 부상 입었다가, 이제 그 친구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국가 간이 아주 뚜렷하고 민족 아주 의식이 아주 투철한 친구였죠. 그러다가 그 친구가 전쟁 1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부상당해가지고 이제 치료하다가 빨리 치료를 해달라고 이제 의사한테 막 간곡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아니, 이 사람아, 그 참전, 사람들은 참전 안 해가지고 자기 몸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빨리 참전을 못 해가지고 안 다니냐, 이렇게 이제 의사가 얘기하니까, 우리 국민이 최고의 잘난 민족이다. 아주 우등한 그런 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빨리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해서, 우리가 세계의 그 인민들을 다 이렇게 민중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친구 보통 친구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치료를 다 끝내자마자 다시 이제 전선을 또 갔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이제 전쟁 다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나치당에 들어가죠. 나치당에 들어가서
당수 이게 대표죠, 대표. 당 대표의 선거 나오면서 공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가장 아주 위대한 민족이다. 그런 피를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아직까지 그 빛을 못 보고 있다. 우리가 빨리 성취를 해서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 힘을 길러서 세계의 그 민중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표를 달라. 그래서 표를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주니까 일단 그 이제 뭐 중학 뭐 또 무기 만드는 거야. 자기들의 세계를 제패하려면 어떻게 돼? 무기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무기 공장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공장 만들고 도로 뚫고 그 도로도 그 뭡니까 자동차는 영국에서 만들었지만 이 프랑스나 독일에서는 속도 무제한을 만들었잖아요. 속도 무제한. 그러니까 독일에서 특히 그랬지. 그 고속도로 빵빵 뚫리고 공장 많이 이제 여기저기 짓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지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뚝 떨어진 거지. 그리고 먹고 노는 놈이 그만큼 적어지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경제가 막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은 더 많은 또 지지를 했지 히틀러한테. 하나 먹고 와.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 일으키죠. 나중에 이제 프랑스 치고 뭐 폴란드 이제 침공하면서부터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물론 나중에 이제 패배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 머리에다가 총 쏴서 죽이는 자기 자폭하는데 그 주장했던 게 그거예요. 우리 민족, 그러니까 우리 인종이 가장 위대한 민족이다. 인종이고. 그러니까 그런 우월 의식을 막 드러내면서부터 전 세계 민중들을 다 제압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란 말이죠. 이게 다 인종이에요, 인종. 그 인종이 얼마나 무서워. 그러니까 이게 갑이 되면 갑질하는 거지. 갑이 되면 을을 챙겨야 되는데 갑이 돼가지고 을을 챙기질 않고 을을 제압을 하는. 이게 2500년 전에 이 공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판하고 2300년 전에 맹자라는 사람이 비판한 거예요. 우리가 사대주의라는 말을 하잖아요. 사대주의. 그러니까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렇게 섬긴다는 게 사대잖아요. 사대. 큰 나라를 섬긴다. 그게 사대주의인데 본래 사대주의가 되기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사소주의라 그래. 큰 나라가 오히려 작은 나라를 섬긴다 이거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겨주면 작은 나라는 당연히 큰 나라를 당연히 섬겨준다. 그런 원래 논리인데 작은 나라가 큰 나라만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대가 아주 강한 나라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고 그러는데 본래 사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당연히 섬겨야지. 다만 전제가 있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섬길 때 당연히 작은 나라도 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건데, 이제 그거 보면, 그래서 이제 원래 그래야 되는데, 항상,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막 업신여기고, 그냥 막 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치도 똑같아. 나치도 똑같아. 이 녀석이, 히틀러가 1933년도에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정권을. 그러니까 2500년 전에 벌써 그런 문제를 삼고 2300년에도 엄청나게 맹렬하게 비판했는데도 불구하고 20세기 와서도 꽤 그 논리는 그냥 오는 거야. 갑이 되면 오히려 을을 챙겨야 되는데 을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을을 아주 그냥 핍박을 하고 나중에 제압을 하고 아주 나라를 없애버리잖아. 그리고 이게 인종 문제가 이게 우리는 뭐 인종 문제 그러면 뭐 백인 뭐 백인종, 황인종, 뭐 흑인종, 뭐 이런 걸 갖고만 논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그 내부 속에 들어가면 어마무시한 그 종들이 있어요. 거기서도 갈등이 엄청나다니까. 어마하게 많이 죽죠. 2차 대전 해가지고 한 1억 명 정도 아마 죽었을 거야. 어마하게 죽었죠. 웬만한 데 막 1000만 명 죽고.
지금은 전쟁이 났다 하면 뭐 1,000만 명 정도가 아니죠. 뭐 금방 뭐 잠시 눈 깜빡할 사이 뭐몇 억씩 죽이지. 워낙 뭐 살상 무기들이 많아가지고. 뭔 얘기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가네. 지금 인종 문제 얘기하다 그렇게 된 거죠? 인종. 인종 문제. 그 인종 문제 딱 보면 여기 어학사전에도 그게 돼 있어. 뭐 피부색이 다르다, 인종 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인종분리, 인종경계 등의 정책으로 생기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다. 뭐 이렇게 돼 있어. 뭐 뻔하지. 아니 그게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인종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4대를 하도 하다 보니까 뭐 전화가 왔네. 이거 일단 거절하겠습니다. 그 4대가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잘한 아주 이게 이제 가령 저 유럽이라든가 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는 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예우가 깍듯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근데 동남아라든가 저기 뭐 아프리카라든가 그런 친구들 우리 만나면 어때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솔까말. 와, 뭐 개무시하지. 우리도 개무시해 걔네들. 이게 4대 잔재야. 그러니까 좀 세 보이고 커 보이면 우리가 예우를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열등해 보인다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은 약간 무시하는 좀. 우리도 되게 심해요 사실은. 우리가 미국 가면 뭐 그런 우리 저 교포들이 간혹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는데 아주 그 인종차별이 있다, 이렇게 아주 어떤 때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제3국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 무시하는 거 보면요,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가 않아. 어떤 때 보면. 저도 리비아 가서 1년 살아봤잖아요. 그 노동자들 그 중국 우리 조선족, 그 다음에 뭐 타일랜드, 태국이죠. 그 다음에 뭐 방글라데시, 인도, 그 다음에 파키스탄인가? 그 다음에 또 필리핀, 여러 나라 그 친구들, 노동자들하고 같이 지내봤단 말이에요. 캠프에서 다 만나봤지. 우리가 굉장히 우월의식을 갖고 있어. 그 친구들한테 비하면. 야, 근데 필리핀에서 대학을 나온 친구가 이제 우리 그 리비아의 그 트리폴리 그 우리 캠프에 호텔에서 근무하는 친구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 호텔 경영학과 나오면 비싸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나온 친구 하나가 감독이고 대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호텔처럼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 동학은술 회장이 오면 어쩌다 한번 자는데도 미리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해놔. 미리 엄청나게 1년 내내 그런 거 준비하는 거야. 그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데 와서 잠도 거의 안 자요. 오면은 저 대사가 가서 모셔가지고 대사관자에서 주무시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회장이 언제 올지 모른다 이거. 그래서 그 대비 안 하고 그 호텔 경영학과 나온 친구 하나, 그 다음에 필리핀에서 있는 친구 둘을 고용해가지고 항상 준비해 놓는 거야. 언제 올지 모른다. 예고 없이도 올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 재벌 회장의 그 돈 씀씀이라는 건 진짜 그때 알았어 제가. 비누도 벌써 30년 전에 비누 하나에 100불짜리 있었더라고. 100불짜리. 와서 쓰긴 합니까? 계속 대기하고 있다가 직원들이 와갖고 한 번씩 냄새 좋다고 향기 좋다고 슬슬 문 대고 한눈 가고, 저놈이 와서 문 대고 가고. 그러면 그 비누 그 표면에 그 브랜드 이렇게 약간 파여져 있잖아요. 그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면 바꿔. 다른 비누로 또 바꿔. 그 비누를 또 서로 차지하려고 간부들이 와, 어마해. 언제 와서 샤워할지 모른다고 그 온도, 물 온도를 그냥 항상 일정한, 뭐 최 회장이 뭐 30 몇 도의 그 온도가 가장 좋아한다나. 그래서 그 온도를 끊임없이 유지하는데 골몰하는데, 내가 지금 딴 데로 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 필리핀에서 이제 대학 나온 친구가 와서, 걔네들은 인건비가 싸잖아요. 우리의 3분의 1. 제가 1,000불 받았거든요. 30년 전에. 한 달에 월급이 1,000불이었는데 걔네들은 300불밖에 안 돼요. 한 달에. 그러니까 걔네들 둘을 쓰는데 깜짝 놀란 게, 우리는 이제 걔네들은 우습게 알았지. 다 우리나라 사람이 걔네들 채용한 거니까. 근데 걔네들이
야, 자기네 필리핀이라는 게 다 보석이 많은 나라다. 보석이 아주 아름다운 나라다. 뭐 이런 필리핀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 있대요. 그 원어에. 야, 니네 코리아는 뭔 말이냐? 묻더라고. 무슨 뜻이냐고. 대답하는 놈이 없었어. 나중에 뭐 다 어디서 왔다는 걸 뭐 다 알고 얘기하지만, 응? 그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걔네들을 우리나라 사람이 고용해가지고 쓴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걔네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그런 지적 수준은 높았던 거지. 우리도 물론 뭐 배운 사람도 따로 뭐 있지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주로 이렇게 기사들, 저는 이제 전기 기사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있던 친구들하고 어울렸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걔네들 낮춰봤지만 오히려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응? 말을 못하는 뭐 그런 지경도 막 제가 경험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사람도 이 제3국 사람들 무시하게 무시해요. 그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지. 갈등이 있는 거죠. 갈등은 어떻게 볼 거냐? 이론적인 거 좀 봐야 돼요. 시간 지금 40분을 때워야 되기 때문에 예. 야, 이거 혼자서 이거 막 이것저것 얘기하려니까 이거 재미도 없어. 뭐 앞에 두고 뭐 서로 교감이 돼야지 이게 좀 시간도 금방 가고 그냥 좀 재미나게 농담도 섞어가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면 1시간 반, 2시간 금방 가는데 이거 뭐 혼자서 40분 동안 이거 뭐 그냥 주저주저 하니까 짜증도 나고 그 재미도 없고 그래서 내가 이런 전쟁 막 섞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그렇다고 또 이론적인 거 또 전혀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 보셔야 될 분들은 내려받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종의 의의다. 지역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체적 특성에 따라 구분한 종류를 말한다. 백인종이니 뭐 황인종 뭐 흑인종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표적이라고 하는데 인종 문제 정의를 한번 볼까요? 인종 또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차별, 이제 분리, 뭐 격리 등의 정책으로 생기는 정치 사회적 문제다. 예, 그런 것을 이제 인종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령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색인종 차별 문제, 미국에서 흑인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많이 낮았지 않습니까? 유엔에서는 인종 문제를 보다 이제 포괄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서 문제를 거기다 담은 거죠. 그래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세계 인권 선언이 1948년 12월 10일 날 유엔 총회에서 이제 채택이 됐는데 그게 이제 세계 인권 선언이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전쟁이 이제 끝나고 이제 더워. 역시 하여튼 저 히터를 좀 키면 뜨겁고 히터 끄면 춥고 제 연구소 아주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들이 이제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살펴보면서 비판이 뒤따랐던 거죠. 이제 그와 같은 비극이 이제 재발되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렇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쟁 났잖아. 한국 전쟁도 나고 수많은 인간이 짓밟혀 죽은 끔찍한 전쟁을 치른 후 국적을 불문하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하나의 윤리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다시 말하면 흑인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주로 흑인과 동양인 차별 문제가 중심 문제로 다뤄졌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백인 등 다른 인종이라고 해서 이제 차별이 있죠. 실제로 차별이 있어요. 같은 지금 노르웨이가 지금 세계 지금 부국 거의 1, 2위 하거든요. 1등 아니면 2등 막 이렇게 하는데, 노르웨이. 스웨덴은 이게 속국이었잖아요, 옛날에. 근데 하도 죽고 못 살고 그러니까 그 민족, 그 인종들 아예 하도 그냥 독립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냥 혼자 살아라. 그 떼어준 거야, 거기 떼어준 거야. 근데 떼어줘가지고 되게 못 살고 있다가 그 북해산 브렌트유가 이제 탁 발견된 거지. 그래가지고 석유가 엄청 나오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부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산유국이 된 거지. 그 코딱지만한 나라지만. 지금은 이제 부국이 돼서, 석유는 무한히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기 최소한의 먹고 살 거, 사회보장제도만 딱 해주고 다 적으면 했잖아. 왜냐면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석유는 고갈되고 나면 또 옛날처럼 엄청나게 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 걔네들이요, 그 바이킹족 다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스웨덴 뭐 이쪽에, 노르웨이 이쪽에. 바이킹 애들, 등치만 크지? 이 새끼들, 이제, 같은 뭐 백인이라고 걔네들이 뭐 뛰어납니까? 그래가지고 개무시 당하고 막 그런 거. 영국이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힘쓰고 이런 거 일 많이 했지. 같은 민족이 아니야. 같은 인종이 아니야. 같은 백인이라도 똑같은 백인이 아니야. 우리도, 응? 황인종이라도 우리가 똑같습니까? 일본 애들이 우리 깔봐요, 되게. 말을 잘 안 해서. 걔네들은 속으로 다 깔봐. 똑같아. 우리도 중국 애들 깔보잖아, 약간. 저 깔보잖아, 저기 조선족도 깔보고 막 다 깔보잖아. 똑같은, 응? 피를 보면 다 비슷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인종이라고 해서, 안 한다? 웃기는 얘기야. 다 차별.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자라고 이제 선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인권선을 선언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종을 초월해서 인권이라는 건 하늘에서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귀중하게 봐서 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 라는 거죠. 인종 문제 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결핍 관점에서 보면 소수민족의 인종 발음이 더럽게 힘드네. 소수민족의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부 중요한 특성이 부족한 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평등한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소수민족의 이 발음 더럽게 힘드네. 소수민족의 인종에 속하기 때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본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열등감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라가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을에 있는 위치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펴주면 당연히 이제 작은 단위의 나라의 사람들은 큰 나라의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대주의가 나오고 사소주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이 있을 때 힘 약한 사람들 도와주면 자기도 약해질 때 도움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맹이 만들어지고 유엔도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생물학적 관점, 생물학적 결핍. 이제 생물학적 결핍 관점인데 과학적으로 연구한 결과 인종들 사이에는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인종 집단은 태어나면서부터 인종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또 열등하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있겠어요. 무지하게 어렵게 살던 사람도요. 무척 잘 사는 부류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몇 년 살다 보면 금방 동화돼가지고 금방 잘 먹고 잘 살게 잘 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속 간다는 거예요. 바꿔서 무지하게 좋은 집단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무지하게 후진 집단에 가서 살게 하면 몇 년만 지나면 똑같은데 동화돼가지고 안 돌아가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유전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구상에도 엄청난 다양한 인종들이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진화된 뉴욕이라든가 우리 서울 한복판, 동경 한복판 이런 데서 살잖아요. 아주 진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근데 일부에서는 원시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 원시적으로 막 1000년 전에 살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그 행태가 나타나는 지금 부족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별로 다른 게 없다니까. 근데 그 환경이 그렇게 지배를 하는 거지.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제 이게 결핍 관점에서 보는 거고 문화적 결핍 관점이 또 하나 있는데
소수민족 인종 집단은 그들이 가진 전통과 간섭을 인해서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 결핍, 뭐 다 통틀어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대동소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적 결핍 관점에서는 집단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회의 측면을 무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자들 중에는 오래전부터 문화적 결핍 관점을 반대한 사람이 적지 않다. 이렇게 봤습니다. 편견 관점이라는 것은 편견 관점. 편견 관점은 결핍 관점과 반대의 관점이다. 주류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적 태도로 인해서 소수민족 인종 집단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는데, 인종 집단은 주류 인종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도 시청하시면서 뭐 드시면서 하세요. 그냥 심심하시니까. 과자 하나 이렇게 놓고, 지금 강의실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과자도 먹고 또 있고 과일도 갖다 놓고 먹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재미나고 시간도 금방 가는데 혼자 이렇게 하면서 먹으면서 하려니까 재미가 별로네. 또 하나, 세 번째는 아까 뭐였죠? 결핍 관점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편견 관점, 세 번째가 구조적 차별 점검, 차별 관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적 31분 됐네. 빨리 해야겠네. 구조적 차별 관점. 구조적 차별 관점의 경우는 인종에 따른 불평등은 소수민족 발음이 진짜 힘드네요. 소수민족 인종 집단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외부에 있는 요인이 제약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사회 외부에 있는 요인, 외부 요인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소수민족 인종 집단의 취약한 상태는 차별이 제도화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본다.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는 게 사실 무지 많죠. 우리도 뭐 말도 못하게 많죠. 강남 말고, 강남이야, 서초야, 거기 아파트 엄청 한 뭐 50층 되는 아파트 쫙쫙 있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 거기 들어가려면 뭐 몇 가지의 뭐 경비 그거를 통해 가지고 거기 통과해야 뭐 들어간다는 얘기했던데, 그 안엔 또 우리 동사무소도 하나 서초구인가요? 강남구인가 헷갈리는데, 동사무소도 하나 아예 따로 그냥 놓았다고 그러더라고. 차별이 아니라 그건 예우지. 그러면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요즘 달동네가 거의 사라졌지만, 달동네 같이 이렇게 좀 허름한 동네는 뭐 동사무소 갔다 이렇게 주민들에서 합니까? 안 하잖아. 차별하는 거지. 이 한쪽엔 예우를 하고 이쪽엔 예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차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구조화 된다는 거지. 이게 외부적인 거지. 참 안타까운 거. 사람들의 인식이나 의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종 문제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이다. 개인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종차별에 주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에 들어있는 인종차별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 약간의 그 방향 수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점이 구조적 차별 관점, 편견 관점, 결핍 관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종 문제 관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요것을 우리 홍기숙 선생님이 다인종관, 거주인종, 인종차별 실태, 난민정책, 기타 등등 그 인종 문제를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해결 방안이 뭐냐, 다인종 인식 개선, 인종차별 예방교육 확대, 문화 적응력 확대, 소수인종 시민권 강화, 기타 방안 등등 해가지고 간단하게 적어서 인터넷 쳐보시면 엄청나게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렇게 좀 적시해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35분이 다가오는데 인종 문제 한 5분을 더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를 할까요?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 여기 뭐 있네. 뭐 여기도, 북유럽 쪽에서 좀 인종차별이 심한 편이고. 얘들 저, 등치 큰 놈들, 그런 놈들이, 응? 아이고, 참. 여기서 이런 나오네. 우리나라도 알고 보면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나라. 우리나라도 이런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은근 차별 심해요. 그러니까 독일, 뭐 오스트리아 이런 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 게르만 민족 애들인데 게르만 애들의 뿌리는 아리안족 애들이다. 아리안족. 그러니까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그 헬레니즘 애들하고한테 자기가 열등하다는 게 있었어요. 그 유전자에. 그러니까 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히틀러가 그냥 그 난리를 쳐가지고 결국은 2차 세계대전에서 또 일으키고 해가지고 뭐 지금까지도 후유증이 있죠. 지금까지도. 왜 그게 다 인종에서 이제 비롯된 문제들이었죠. 우리나라 인종차별은 꼭 엄청 많네.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에 심한 나라다, 뭐 심한 나라 아니다, 뭐 아주 논란이 꽤 있네요. 우리 많죠, 인종차별. 우리는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로만의 한정해서 보면 여성 남성과 그 차별 문화가 되게 심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게 민주적인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따져보면. 문화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우리는 혼인을 해도 여성이 남성 성 따라가지 않고 그냥 여성 성으로 남아 있잖아요. 계속 있잖아. 웬만한 유럽 애들은요, 미국도 그렇고 다 여성 성이 사라져요. 다 남성 성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다가 이혼한다. 이혼하면 그 남성 성을 또 버리고 이혼했으니까 버리는 거고 또 새로운 남성한테 그 성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이 2번 붙고. 만약 3번 이혼한다 그러면 2번 이혼하고 3번 혼인했다 그러면 3번 성이 붙어. 앞에 첫 번째 남편 성 하나, 2번째 남편 성 하나, 3번째 남편 성. 그래갖고 쭉쭉쭉 붙어요. 여성한테 투표권 준 게 미국 같은 경우도 채 100년도 안 됐다니까. 여성한테 투표권을 그 행사한 게 얼마 안 됐어요. 극히 최근이에요. 굉장한 것 같지만 지금도 뭐 선거고 이런 거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수준 떨어지잖아요. 선거제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진보에 훨씬 진화됐지. 우리가 과거에는 다 그 친구들한테 배워서 와서 뭐 이런 거 좀 해봤지만 지금 오히려 수출하잖아. 우리가 워낙 빠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서로 머리가 좋아가고 서로 갈등하다 보니까 뭐 서로 치고받고 이런 게 이제 막 비판하고 또 비난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열등한 민족인 것처럼, 열등한 인종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세계적인 머리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척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남의 나라를 이렇게 막 침공하거나 이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많이 고통을 받았죠. 침범을 받아서. 그 이제 양반 기질이 이제 군자적인 기질이라고 하는데 그 군자적인 기질이 강해서 그동안에 이제 고통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 걸로 비하면 상당히 양호한 그런 인종이 아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많이 이제 문화적 풍토상 아마 이게 변화된 거였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인종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 좋고 정 많고 덕도 많이 쌓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복만 받을 것만 남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덕을 요만큼 싸면 복도 이만큼 오잖아요. 덕을 이만큼 싸면 복도 이만큼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우리는 이제 복 받을 이제 나라가 됐으니까 우리 힘냅시다. 오늘 이것을 마치고요. 홍기초 선생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